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몇 번째 수업이죠? 예, 6장, 제 6장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랑 에너지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뉴턴 역학, 그러니까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F = ma를 풀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분석하자 하는 거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등을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하자 하는 거였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힘을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한 일이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 충돌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힘이 매우 짧은 순간에 갑자기 급격한 힘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힘을 가지고 구체적인 F = ma를 푸는 것보다 그 힘에 의한 효과를, 전체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량을 정하고 충격량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운동량은 선운동량하고 각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분해서 표현을 하면은 선운동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운동량 그러면 다 선운동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선운동량은 P로 표시하는데, 선운동량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선운동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입자에 대한 선운동량인데, 그러니까 질량 스칼라에다가 속도 벡터를 곱해서 운동량도 벡터량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량이 갖는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운동의 크기를 표시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럼 운동의 크기가 뭐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보통 운동 상태, 그러면 빠르기, 속도를 가지고 운동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빠르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빠르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F = ma의 관계를 우리가 아니까, 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러한 가속도가 생기는 게 운동 상태의 변화가 되는데, 이때 질량에 따라서도 운동 상태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크기 자체를 표시할 때는 질량의 크기도 포함이 돼야겠다 해서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별로 운동량의 X성분은 스칼라에다 속도니까 속도의 X성분을 곱해주면 되고, Y축 성분, Z축 성분 각각의 속도의 성분들로부터 운동의 각각의 성분을 따로따로 표시할 수가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했었잖아요. 그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질량 m짜리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운동 상태에 대응하는 에너지, 그 값이 2분의 1 mv제곱으로 정의가 됐었는데, 요 값을 이제 운동량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mv가 운동량이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m을 곱해서, 그럼 m제곱 v제곱해서 p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운동량하고 그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관계는 나중에 충돌을 풀 때 이런 표현이 유용해요. 그리고 고전적일 때는 사실 이걸로 다 푸는 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현대물리로 들어가서 입자들의 충돌을 얘기할 때는 운동량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량을 정의를 했는데, 이 운동량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운동의 크기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뉴턴 제2법칙에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서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고 하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운동량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뉴턴 제2법칙이 F = ma의 형태가 아니라, 요게 뉴턴 제2법칙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 뉴턴 제2법칙은 운동량하고 힘하고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에 관해서 요것이 원래 뉴턴 제2법칙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정했냐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할 때 그 운동량의 변화율, 시간당 변화율, 그것을 R자 힘으로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만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 자체, 그러니까 속도 변화만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 자체에 대해서 뉴턴 제2법칙이 정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요 나누기가 그냥 전체분의 전체니까 이게 평균이 되는데, 평균의 의미가 아니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은 순간적인 변화율을 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요 강의 범위에서는 미분 얘기는 안 하니까 일단은 델타 t분의 델타 p 벡터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했던 뉴턴 제2법칙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4장에서 공부했던 뉴턴 제2법칙의 관계가 이 둘이 같은 제2법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죠? 예, 그래서 운동량으로 표시된 게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요 표현에서 요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접근하긴 했는데 ma 대신에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쓰고요. 예, 그 다음에 m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mv로 묶어주면은 요 값이 p니까 요거랑 같은 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넘어가려면 m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m이 일정한 값. 그러니까 입자의 경우에는 질량이 안 변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입자 계의 경우는 약간 질량이 분리되거나 또는 질량이 변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 부분이 더 보편적인 식이 돼요. 요게 맞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바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뉴턴 제2법칙이 운동량으로부터 뉴턴 제2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동량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힘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스칼라로 넘어가서 에너지까지 다 했는데 다시 이제 벡터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운동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하느냐 하는 것은 요 뒤에서 충돌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요 운동량이랑 관계되는 것이, 운동량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충격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충격량에 대한 정의도 같이 해보면, 충격량은 어떻게 해서 충격량이 정의되는 거냐면, 자,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어요. 근데 그 힘은 매 순간순간에 물체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가해졌다, 그럴 때 가속도가 있다.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죠. 근데 만약에 힘이 변하는 힘이다, 그러면 요 식은 매 순간순간 맞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변하면 변하는 힘에 대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가 같이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질량이 안 변하니까 가속도가 변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라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맞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힘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때는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충돌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충격 그러면은 우리가 느낌이 벌써 오죠. 갑자기 강한 힘이 작용하거나 해서 뭔가 충격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에 대해서는 힘의 즉각적인 어떤 힘의 효과보다는 힘의 효과가 누적된 어떤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충격량으로 정의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은 힘 F가 가해졌는데 그 F가 델타 T초 동안에 가해졌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한 어떤 변화가 매 순간순간 있을 텐데 그것을 델타 T초 동안의 값을 다 묶어서 충격량으로 정의하자. 그렇게 느낌을 갖고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의가 힘하고 시간에 대한 곱하기거든요. 그럼 곱하기로 정의되려면 일단 항상 뭐였어요? 일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됐을 때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가 되거나 아니면은 뉴턴이 뭐였어요? 뉴턴이 F 이퀄 ma에다 집어넣으면은 킬로그램을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한 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요 단위는 잘 보면은 운동량의 단위예요. MV. 맞죠? 킬로그램 그다음에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단위가 충격량하고 운동량이 같은 차원의 단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서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 곱하기식에서 요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힘을 대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항상 요것이 일정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순간.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힘 곱하기 변위를 곱할 때
힘이 일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미소변이 그걸 잡아서 곱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일정한 힘이 일정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의 충격량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TI부터 TF까지 이런 형태로 갑자기 이런 형태로 변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힘의 형태를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야구공이 됐건 테니스 라켓으로 테니스공을 치건 아니면은 골프공을 치건 굉장히 단단한 물체일지라도 테니스공은 약간 물렁물렁하지만 그럴지라도 충격이 일어난 순간에는 그 야구공이나 골프공도 이런 동그란 공이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크죠. 그런데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힘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커졌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요 힘이 거의 일정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작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그러면 요 작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요 일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값을 대입해서 충격량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근데 일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여기 이제 오차를 주려면 요 간격을 매우 작게 0으로 보내야 되고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다 잘라서 더한다 그럴 때 이 개수가 무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그 사각형의 폭이 0으로 가는 사각형의 개수를 무한계를 더한다. 그러면 0으로 가는 극한과 무한계를 더하는 것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엔 적분이 되는 거고요. 그 의미상 따져보면은 요 넓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힘하고 시간에 관한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넓이로서 충격량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크기에 관한 건데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힘 방향에 따라가면 돼요. 힘에다가 스칼라로 곱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힘의 방향이 막 바뀔 때는 굉장히 어렵죠. 충격량의 방향도 막 바뀌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고 그 매우 짧은 순간이니까 힘의 방향은 거의 안 변하고 크기만 변한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넓이로서 우리가 충격량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충돌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힘에 의한 어떤 충격의 결과를 대표적으로 하나의 일정한 힘, 그러니까 대표되는 힘으로 표시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평균 힘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대표하는 어떤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할 때 그럼 평균 힘의 정의는 그 실제로 변하는 힘이 넓이가 충격량 이만큼인데 이 넓이랑 똑같은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충격량이랑 여기서의 충격량이 같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을 구성한다. 그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델타 t 동안에 평균 힘으로 일정한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넓이가 정의된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정한 힘이 바로 평균 힘을 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식에서 평균 힘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은 델타 t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평균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평균이란 말은 늘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델타 t초 동안에 i만큼의 충격량이 생겼다, 가해졌다. 그러면 전체분의 전체로서 평균 힘을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기일수의 평균으로도 이제 이 형태가 맞는 거고 정의가 맞는 거고 같은 충격량이 가해지는 그 넓이, 같은 넓이를 주는 하나의 대표값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평균 힘을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